정오 종합뉴스. (11월 2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조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불법 편성한 교육부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해수부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조사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 사퇴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어제 확정됐지만 집필진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조문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마련한 분향소는 모두 188곳으로 16,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김 전 대통령 고향인 경상남도는 도청 앞 광장과 김 전 대통령 고향 마을인 거제시 대개마을과 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시 소재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전라북도는 도청 강당 1층에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 일반 시민에게 24시간 분향소를 개방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장례위원회가 오늘 구성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중 장례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온라인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어제 오후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에 장례위원회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유족 측으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아 직위를 고려한 정부 추천 인사와 함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라 설치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으며 부위원장은 6명 이내로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며 상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산만 노리는 아들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금융실명제는 오늘날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국정교과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먼저 아버지 노선을 발전시키는 정치적 효도를 해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었다면 역사국정교과서에 단식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어제 확정됐지만 집필진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중학교 역사 집필진 26명,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진 21명을 합쳐 모두 47명입니다. 공모로 17명, 나머지 30명은 초빙입니다. 처음 계획은 모두 25명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지만 공모 비중은 줄고 대신 초빙의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국편은 그러나 집필진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국사편찬위원회가 어제 중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밀실 편찬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서 결국 정부 스스로가 깜깜이 밀실교과서 편찬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편은 공모에 선정된 집필자 수와 중고등학교로 구분한 집필자 수를 제외하고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대표 집필진을 비공개한 것은 물론 시대별 집필자 수조차 비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들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적정성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약속 안 지킨 이유와 대통령의 행적 빼고 조사하자던 수정안을 제시해놓고
부결되자마자 사퇴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어제 뉴스K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각하시켰으니까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대통령이 뭘 했길래 그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나가지 마세요. 아니 그날 애들 두고 갈 때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냐고! 이게 누구야? 아니 잠깐만요.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해수부 문건 뭐예요? 해수부 문건 뭡니까? 아니 이게 상관 있는 없는 얘기하세요. 이거 완전히 로봇이야 로봇.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왜 비키세요? 여기 뭐 하는 거야? 비키세요. 의원님 아예 사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장에서 퇴장하신 겁니까? 사퇴합니다. 아예 사퇴하시는 예, 사퇴합니다. 사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러.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불법 편성한 교육부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해수부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불법 편성하고도 예산 공개를 거부해 예결위 파행을 불렀고 해수부는 해당 문건을 모른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들 부처에 국민 위에 행정이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뼈아픈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언제 방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북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최근에 이수용 북한 외상이 2번 유엔을 방문하는 계기에 둘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 선고를 모레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증거 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해병대 부대에서 총기 검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부사관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소속 A씨가 총기 사고로 허벅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5시간 넘게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총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총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측은 총기 내 불량탄이 폭발하며 총기가 파손되면서 부상을 당했다며 총기 조작 미수로 인한 오발 사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에 포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나 경영자,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회의록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이를 고의로 삭제한 것은 합리화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 문서 시스템에 첨부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기 중개업자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중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가족들을 통해서 중개업자 한모 씨로부터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최 전 의장은 헬기 선정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아동복과 보행기 등 유아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와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용품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유아복은 지퍼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300배 이상 검출됐고 어린이용 장신구와 유아용 변기 등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이 처음으로 시리아 공격에 참가해 반군 점령지를 탈환했다고 쿠웨이트 일간지 알라이가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육군이 지난 주말 시리아 북서부 알그아부 평야에서 급진 이슬람주의 반군과 5시간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격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 탱크와 전투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러시아 측 사상자는